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드디어 파이코인을 직접 저격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중국의 7개 주요 금융협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꽤 충격적이에요. 파이코인을 무가치한 에어코인이라고 공식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파이코인만 콕 집어서 언급했을까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발표의 진짜 의미와 파이코인에 미칠 영향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정확히 뭐라고 발표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를 포함한 7개 협회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요. 첫째, 파이코인에는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명확한 상업적 활용 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요. 셋째, 발행과 운영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다단계와 사기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어요. 결국 파이코인을 사회적 위험 요소로 공식 규정한 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발표의 타이밍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성명이 발표되기 불과 일주일 전인 11월 29일 중국인민은행이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해외 송금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이코인 저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파이코인이 정말 무가치하다면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까요? 이건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는 코인이라면 7개 금융협회가 모여서 공식 성명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건 파이코인의 영향력이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죠.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이든 파이코인이든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즉,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경제 네트워크, 그 자체가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파이코인은 중국 입장에서 더 민감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채굴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파이코인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합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상을 분배받는 구조예요. 이런 특성이 중국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누가 경제를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 유출 문제예요. 중국은 자본 통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을 정도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런 제약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파이코인이 중국 내에서 확산된다면 이 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결국 중국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자본 흐름의 통제 불능성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강력히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이후로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동시에 블록체인 연구와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죠. 이건 철저히 정부 통제하에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결국 중국이 싫어하는 건 암호화폐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화폐 시스템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볼까요? 중국의 발표 이후 파이코인 가격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파이코인은 0.22달러에서 0.23달러 사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중국 발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공교롭게도 12월에는 대규모 토큰 언락 일정이 겹쳐 있었거든요.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그럼 토큰 언락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잠겨있던 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걸 뜻합니다. 12월에만 약 1억 9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언락될 예정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4,3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자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생기죠. 실제로 최근 거래소로 유입되는 파이코인 양이 증가하면서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흥미로운 현상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을 잠시 중단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채굴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시장에서 싸게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커뮤니티 참여율은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파이코인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가격보다 커뮤니티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시야를 글로벌 차원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의 흐름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논의 중이고요. 유럽 역시 미카라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금융의 주류는 암호화폐를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같은 중국 영토 안에서도 이처럼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중국만 혼자 역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1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중국은 세계 3위 수준의 비트코인 채굴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역시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금지가 곧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파이코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규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파이코인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일을 오히려 글로벌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202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발전을 이어왔어요. 인공지능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을 개선했고 메인넷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노드 수가 연초 23개에서 296개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노드들이 베트남, 한국, 홍콩, 미국 등지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중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런 글로벌 분산 구조가 파이코인의 생존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이번 규제 발표는 역설적으로 파이코인의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무시할 만한 코인이었다면 굳이 저격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12월 언락 일정과 중국 규제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예고된 이벤트입니다.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 글로벌 흐름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홀로 역행하는 건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파이코인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점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죠. 우선 2026년 6월까지 매달 예정된 토큰 언락 일정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공급량을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예요. 그 다음은 주요 거래소 추가 상장 여부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상장이 현실화된다면 파이코인 시장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용 사례의 확장성이에요. 파이 벤처스의 투자 프로젝트나 디앱 개발이 실생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장기 성장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파이코인을 무가치한 코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이건 단순한 경고나 비난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파이코인이 중국 당국조차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글로벌 시장에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어질 언락 일정, 거래소 상장, 생태계 확장,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가 서서히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이 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는 결국 시간과 네트워크가 증명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